북한이 추가 살포를 예고한 오물풍선을 또다시 남한을 향해 띄워보낼지 주목됩니다. 정부는 멈추지 않는다면 감내하기 힘든 모든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국제사회의 규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오물풍선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북한에서 보낸 건데 멀리는 경남 지역까지도 날아가기도 했잖아요. 또다시 추가로 보낼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뭐 기상학자는 아니지만요. 이제 어렸을 적에 배웠던 그걸 보면 네. 우리나라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 겨울에는 대륙풍의 영향을 받아서 고기압이 돼서 북서풍이 불잖아요. 그러니까 북쪽과 서쪽에서 이제 우리 남쪽으로 부는 것을 우리 북서풍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름에는 이제 태평양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남동풍이 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름에는 우리 한국 쪽에서 북한 쪽으로 이렇게 전단을 보내거나 풍선을 보내는데 도움이 좀 되고, 겨울에는 오히려 북한 쪽이 유리한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이제 이쪽으로 우리한테 보냈는데 그게 멀리는 지금 경남 지역까지 갔거든요. 바람의 방향과 풍속이 중요했는데 그날따라 바람이 좀 제대로 불었던 것 같습니다. 만일 이제 오늘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네. 이게 여름이 가까이 가면 갈수록 좀 이제 남동풍이 불 가능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서풍이 불 경우에 북한에서 이렇게 오물풍선 같은 것을 보낼 가능성은 항상 있다 이렇게 보지요. 그러니까 이 바람의 방향 자체가 우리 쪽으로 오기 쉬운 날일 때 오물풍선을 또 계속 보낸다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제 우리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우리는 이제 보낼 때 주로 민간 단체에서 보내잖아요. 정부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보내는데 어떤 거는 북한으로 가지도 못하고 우리 접경 지역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네. 북한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은 이제 접경 지역에 많이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내고 싶을 때는 뭐 제주도까지 보내고 싶은데 이제 거기까지 안 가는 거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보낼 때 어떤 것은 함경남도, 함경북도까지 이것이 갈 때도 있지만 대부분 거기까지 못 가는 것은 바람의 영향이 크다고 봐야죠. 네. 그래서 또 오늘 내일 중으로 다시 우리 끝쪽까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걸 발견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딱 발견을 하면 행동 방침이 있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북한에서 이렇게 오물 풍선을 보냈을 때 우리 군에서 조치한 것을 보면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봐요. 네. 군에서는 이제 두 개의 팀이 출동을 시켰는데요. 하나는 폭발물 탐지반, 다른 거 하나는 화생방 오염 탐지반.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반이 이제 출동을 해서 거기에 정말 화생방 오염이 되어 있는 건지 화학물질이나 생물학 물질이 오염이 되어 있는 건지 그것을 탐지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혹시 폭발물일지 모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폭발물 탐지반까지 이제 같이 보낸 거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이번에는 이렇게 보냈지만 다음에는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것들을 화학물질이나 생물학 물질 또는 폭발물을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시면 손대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나 또는 경찰서 이런 데 신고하시면 우리 군부대에서 탐지반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것을 회수하고 조치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각별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안전을 위해서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단 군 당국도 발견 즉시 신고를 해달라라는 입장을 그렇죠. 표명했으니까요. 이 부분을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렇게 오물풍선에 최근 들어서 잇따라 도발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우리 정부에서는 어떤 조치를 좀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감내할 수 없는 조치라고 하는 것이 북한에 이렇게 이제 오물을 보낸 거니까 거기에 우리가 이제 군사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조금 좀 과다하다라고 보고요. 네. 결국은 이제 비살상이잖아요. 비살상 선전 매체를 이렇게 하여간 보낸 거니까 우리도 비살상 차원에서 하면은 결국은 이제 심리전으로 동원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우리 대북 방송 중에서도 이제 DMZ에서 대북 방송하는 거 있거든요. 근데 그거 지금 다 중단했단 말이죠. 네. 그걸 이제 재개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이제 민간 단체에서 북한에 한 20개 보냈는데 북한은 이제 우리 한국 쪽으로 북한이라고 하는 국가 차원에서 260개
그러니까 이것은 발견된 것만 그러는데 산에 떨어지거나 바다에 떨어지거나 이 떨어진 거 다 합하면 뭐 500개도 넘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만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거 다 준비는 돼 있거든요. 그거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 이제 준다는 차원에서 아마 감내하기 힘든 그런 조치를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네. 이제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면은 북한이 뭐 우물풍선도 보내고 여러 가지 행동을 보였던 게 좀 네. 많이 있었던 일 같긴 합니다만 언론에서 이렇게 대대적으로 다뤄지는 거는 좀 익숙지 않은 상황인 것 같거든요. 네. 다양해지고 있는 이 양상의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이제 북한은 이번에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자신들이 얘기하는 정찰 위성 그 네. 발사 실패한 게 아마 충격이 큰 것 아. 같습니다. 그래서 국면 전환이 좀 필요하다라고 봤겠죠. 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을 다그치고 그러려고 하면 빨리 이 실패에 대한 그런 상상 속에서 북한 주민들을 두기보다는 전쟁 상태로 이렇게 언론 이제 돌리는 것이 그래서 이제 한국을 이제 대상으로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전파 교란도 하고 여기에 이제 방사포도 쏘고 또 이제 여기 오물도 이제 투하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방향을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면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고 보고요. 또 하나는 27일 날 이제 한일중 정상회의가 있었지 네. 않습니까? 여기 이제 어찌됐든 북한의 핵 문제가 논의는 된 거니까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반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이제 전파 교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이게 이제 3월 달에 우리가 프리덤 실드 훈련을 할 때 북한이 전파 교란을 한번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단기간에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3일째 계속해서 북한이 전파 교란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도 이것은- 또 했었죠. 네,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미래를 생각해 보면 아마 이제 가까운 미래, 그러니까 이번 6월 말에 북한에서는 노동당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요.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서 헌법을 개정하게 될 텐데요. 네. 그 헌법 개정할 때 김정은이가 작년 연말에 헌법 개정할 때 이런 내용을 넣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적대적인 두 국가다. 그리고 이제 통일, 화해, 협력 이런 말은 다 빼라 헌법에서도.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켜라.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전파 교란과 관련해서 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김정은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국경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지리적인 의미가 있는데 남쪽 국경. 그러니까 지금 특히 우리가 휴전선 같은 경우에는 국경선이 거의 뭐 고차가 되다시피 했지만 NLL을 얘기하는 이제 북방 한계선 같은 경우에는 북한이 인정하는 것이 좀 아니거든요. 그러면 여기 남쪽의 국경선 중에 해상 국경선도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이 어떻게 그어질지는 아직은 저는 몰라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예행 연습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우리 한국에 계속해서 함정 그리고 우리의 어선에 대해서 전파 교란을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파 교란이라고 하는 것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고요. 수중에서든 수상에서든 북한의 도발은 아마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해요. 네, 그러면 그저께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 18발을 발사한 장면을 공개한 것도 어찌 네. 보면 이 국제사회 우리 말을 좀 들어달라, 우리에게 주목해달라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보면 되는 건가요? 네, 북한의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600mm니까요. 네. 북한이 이제 한국을 향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 종류는 3가지가 있습니다. KN-23, KN-24, KN-25라고 그러는데요.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킴서 그리고 600mm 방사포.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바로 600mm 방사포인데요. 이들 이제 무기 체계가 대부분 이제 사거리가 400에서 800km, 좀 길게 나가는 1000km까지 갑니다. 이건 순전히 이제 대한민국을 향한 이제 북한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방사포를 쏜 이유는요. 방사포의 임무가 있어요. 네. 그 방사포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임무는 대한민국 공군 기지를 타격하는 임무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는 미군 공군기지까지 포함해서 12개의 공군기지가 있거든요. 이 공군기지마다 타격할 수 있는 것들이 북한의 방사포한테 부대에 다 할당이 돼 있어요. 그러면 왜 이번에 방사포를 발사했느냐 하는 거거든요. 27일 날 북한이 이렇게 정찰 위성을 발사한다라고 새벽에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리고 그날 이제 그 발사를 이제 한다고 하니 발사를 이제 그날 밤에 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한일중 우리 정상회의도 하는데 여기 지금 북한이 발사한다고 하는데 가만히 눈 뜨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주권 국가가 해야 할 일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하기 위해서 우리의 F-35 스텔스기하고 KF-16 전투기하고 20대 정도가 NFL 노플라이 라인이에요. 더 이상은 이제 가서는 안 되는 곳까지 가서 비행하고 돌아왔단 말이죠. 네. 우리의 의지가 이러니까 너희들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북한의 입장에서는 공군기 떠서 그러면 나 이제 공군기를 타격하겠어. 그런 차원에서 방사포 그것도 한국의 공군 기지를 목표로 하고 있는 임무 중에 하나인 600mm 방사포를 이번에 18문을 그리고 그 비행장에다가 진열시켜 놓고 한 발씩 쏜 거거든요. 그거 쏘려고 하면 그것은 제가 볼 때는 6발짜리인가 그런 거 같은데 한 문당 그거 하나씩 쏘는 걸 보여줄 텐데 왜 18대를 이렇게 쭉 진열시켜 가지고 네. 한 발씩 쏘았느냐. 그 중에 보니까 한두 발은 목표 지역으로 안 갔어요. 네. 저기 이렇게 발사됐을 때 이렇게 뒤에 그 연기 나는 거 보셨죠? 그 보면은 다른 것들은 다 한 방향으로 가는데 어떤 거는 이렇게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또 발사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발사는 됐지만 정확한 목표로 타격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자신들은 18대를 통해 가지고 네. 이렇게 우리가 이런 그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국에 보여줬지만 저 같은 사람도 그걸 보면서 저것도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양상이 북한이 도발하고 우리가 여기에 또 대응을 하면 거기에 다시 또 도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어지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그런 양상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좀 어찌 보면 계속 강해지고 네. 치닫아가는 상황이라면 네. 국제사회에서 조금은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다른 네. 나라들에서는 어떤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겁니까? 국제사회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북한이 쏜 정찰 유성도 그렇고 600mm 방사포 발사한 것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난을 많이 하고 있죠. 네. 유럽연합도 그렇고 한미일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어젠가요 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이게 이 문제를 논의를 했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과 러시아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미국과 한국에 대해서 그 책임이 그렇잖아요. 있다라고 얘기를 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보면 북한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그 수위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오히려 그렇게 아마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참 갈수록 지금 상황이 치닫고 있는데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도 오물풍선이 또 날아오를 수 있다고 정부가 보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북한과 관련된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